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김영숙은 68세의 할머니였다. 40년간 야간 청소원으로 일하며 딸 미영을 홀로 키워냈다. 남편이 미영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빌딩을 청소하며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왔다. 손가락이 굽어질 정도로 추운 겨울밤에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여름밤에도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빌딩 곳곳을 걸레로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일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용돈도 아끼고 뛰니도 걸으면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미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한 후 변호사 정훈과 결혼했을 때 영숙은 마침내 편히 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내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딸이 행복하게 살고 나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여겼다. 딸의 신혼집인 3층 빌라에 함께 살면서 손자 지민이와 지수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손자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르고 안겨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사위 정우는 겉으로는 어머님이라 부르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다. 어머님, 청소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일 하세요? 첫 만남에서 던진 이 질문부터 영숙은 위축감을 느꼈다. 마치 변변찮은 일을 해온 무직자를 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40년간 성실히 일한 자신의 직업이 차창게 여겨지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다.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영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했고 영숙에게 손자들 돌봄을 완전히 맡겼다. 아침 7시 기상부터 밤 8시 재우기까지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다. 40년간 야간근무로 망가진 무릎과 허리에 이런 생활은 너무 버거웠다. 관절은 쑤시고 혈압은 올랐지만 쉴 틈이 없었다. 엄마, 지민이 학원 픽업 시간 절대 잊지 마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담당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미영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다. 딸이 아닌 고용인을 대하는 투였다. 정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아이들 저녁 준비는 하셨죠? 저희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요. 감사 인사는 커녕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영숙은 하루 종일 손자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도 감사 인사 하나 받지 못했다. 오히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뛰어다닌다. 할머니 TV 소리 너무 크다. 장난감, 정리 좀 제대로 시켜놔라는 지적만 들었다. 가끔 몸이 아파서 잠시 누워있으면 게으르다는 식으로 쳐다봤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그저 무료 베이비시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40년간 모든 것을 희생하며 딸을 키운 것이 이런 대우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영숙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40년간의 야간 근무와 노화로 인한 관절염, 당뇨병이 그녀를 괴롭혔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고 혈당 수치는 불안정했다.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손자들 돌봄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은 뒷전이었다. 엄마, 병원은 아이들 학교 갈 때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미영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아픈 것보다 아이들 돌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학교에 가 있는 몇 시간 동안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또 다시 돌봄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영숙의 혈당이 급상승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119를 불러 병원에 갔지만 미영과 정우는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할머니 혼자서도 괜찮다며 오지 않았다. 영숙은 낯선 병원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며 하루를 보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괜찮으시죠? 그런데 내일 지민이 학예회인데 도시락 준비 가능하시죠? 미영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다. 안부 인사도 잠깐. 바로 할 일에 대한 확인이었다. 정도 어머님, 고생 많으셨는데 내일부터는 괜찮으시겠죠? 하며 같은 뜻을 내비쳤다. 영숙은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무료 베이비시터였을 뿐이었다. 아플 때조차 걱정받지 못하고 일할 수 있는지만 확인받는 존재였다. 40년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자신이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인지 혼란스러웠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 우연히 들은 미영과 정훈의 대화였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엄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맞아. 친구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아이들도 할머니 눈치 보면서 지내잖아. 시니어타운 같은 곳은 어떨까요? 엄마도 또래 분들과 지내시는 게 더 나으실 텐데. 영숙의 발걸음이 멈췄다. 시니어타운. 그들은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다. 40년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버림받는 것이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영숙은 며칠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68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었나? 젊을 때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딸을 위해, 이제는 손자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가? 시니어타운에 보내려는 대화를 들은 후 영숙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다. 40년간 모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웬만한 소도시에서는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신을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었다. 모든 돈은 딸과 손자들을 위해서만 썼다. 무엇보다 고향 부산에 있는 오래된 친구 순자가 생각났다. 청소 일을 함께 했던 동료였는데 몇 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나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데. 영수가? 갑자기 웬일이야? 말하자면 길어. 혼자 살고 싶어졌어. 아이고, 좋지. 여기 바다도 보이고 조용해서 혼자 살기 딱 좋아. 작은 투룸들도 많고 임대료도 서울보다 훨씬 싸. 나도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더라. 순자의 말에 영숙은 용기를 얻었다. 마음이 정해졌다. 미영과 정훈이 주말 회사 워크숍에 간 사이 영숙은 조용히 이삿짐을 쌌다. 68년을 살면서 정작 자신의 물건은 몇 개 안 되었다.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책, 남편의 사진과 젊은 시절 미영과 찍은 사진이 전부였다. 손자들을 위해 산 장난감과 옷들이 집에 가득했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이사업체에 전화해서 월요일에 짐을 붙이기로 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미영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기로 했다. 그동안 너희에게 짐이 되었던 것 같아서 먼저 나간다.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 지민이와 지수 잘 키우고 너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가끔 안부는 전화로 주고받자. 시니어타운 얘기 들었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다. 서운함과 섭섭함.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였다. 4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영숙은 손자들의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아이들이 그리울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무료 베이비시터로 살 수는 없었다. 일요일 밤, 영숙은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잤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다. 드디어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부산에 도착한 영숙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투룸을 얻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창문을 열면 남해 바다가 펼쳐졌고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이 작은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동안 살았던 빌라에서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을 써야 했는데 이제는 모든 공간이 자신의 것이었다. 첫날 밤, 영숙은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이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봤다. 볼륨도 자유롭게 조절했다. 옛날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러도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아침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다. 손자들은 매운 것을 못 먹는다며 항상 순한 음식만 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입맛대로 할 수 있었다. 고춧가루도 넉넉히 넣고 마늘도 많이 다져 넣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김치도 잘 익은 것으로 골라서 먹고 멸치젓도 마음껏 넣어 짰다. 순자를 만나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영수가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은 것 같아. 응. 오랜만에 진짜 내 시간을 갖는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몰랐어. 가족이 연락은 와? 아직은 안 와. 아마 당분간은 화나 있을 거야. 어차피 시니어타운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뭐. 순자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실제로 며칠 후 미영에게서 화가 난 전화가 왔다. 엄마, 갑자기 이게 뭐예요?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영아,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엄마를 홀대했나요? 홀대는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난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였잖아. 시녀타운 보내려던 거 다 들었어. 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마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고 있는 듯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저희도 엄마가 필요해요. 가끔 놀러 갈게. 하지만 다시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68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김영숙을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영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다.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지나갔다. 이 바람이 자유의 맛이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 진짜 자신만을 위한 삶이. 부산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다. 영숙은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할머니들과 화투를 쳤다. 저녁에는 순자와 함께 막걸리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청소일하던 시절 얘기, 힘들게 딸 키우던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무엇보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TV를 크게 틀어도, 김치찌개를 맵게 끓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추석 즈음 미영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 정은의 표정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민이와 지수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손자들이 영숙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뭉클했지만 영숙은 단호했다. 가끔 이렇게 놀러와.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너희들 없이도 할머니는 잘 살고 있어.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전혀.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 순자 언니도 있고 동네 할머니들도 좋아서 전혀 외롭지 않아. 그날 저녁 영숙은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다. 갈치조림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무료 베이비시터로서가 아니라 가끔 찾아온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었다. 미영과 정훈도 그 차이를 느꼈는지 더욱 감사해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런 집밥이 그리웠어요. 가족들이 떠난 후 영숙은 바닷가로 나갔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고생 많았어, 영숙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 68년 동안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손자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김영숙을 위해 살 차례였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바람은 자유의 맛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살아가는 삶. 늦었지만 진정한 해방이었다.